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네, 이제 디자인한 머그 모델을 렌더링해서 실사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퓨전 360에서 렌더링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의 외관을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이쁘게 꾸미는 작업입니다. 여기에는 모델의 겉표면에 재질을 적용하고 데칼을 붙이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촬영 구도를 잡고 조명을 설정하고 카메라를 세팅해서 최종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모델 겉표면에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패널을 열고요. 머그 프로젝티드 파일을 오픈합니다. 네, 다음 다른 바디를 두 개 더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요. XY 평면 눌러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단축키 C 누르고요. 자, 서클을 하나 그려주고 단축키 R 눌러서 렉탱글을 하나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마치고요.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프로파일 둘 다 선택하고 적당히 돌출시켜서 솔리드 바디를 두 개를 더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하려면 지금 디자인 워크스페이스를 렌더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자, 툴바의 맨 왼쪽에 디자인을 눌러서요. 세 번째 있는 렌더를 눌러주면 이렇게 작업 환경이 바뀌면서 캔버스의 모양도 바뀌고요. 자, 툴바의 내용도 바뀝니다. 툴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셋업은 렌더링을 하기 전에 여러가지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인 캔버스 렌더는 렌더링 미리 보게 하는 부분, 그리고 렌더에서 최종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툴바에서 셋업을 펼쳐보면 몇 가지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건 바로 여기 어피어런스입니다. 모델의 물리적인 재질은 피지컬 머티리얼에서 설정을 하고요. 어피어런스는 물리적인 재질과는 별개로 단순히 모델의 겉표면, 외관이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질은 철이지만 겉에는 빨간색 페인트 칠을 해서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피어런스에는 오른쪽에 단축키 A가 붙어 있고요. 어피어런스니까 A입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래에 렌더링 갤러리 창의 왼쪽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창을 좀 넓게 쓰겠습니다. 네, 현재 모델의 재질과 외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브라우저에서 바디 항목을 펼치고요. 자, 해당 항목을 우클릭하고 프로퍼티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해당 바디의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의 5개 항목이 모델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차례대로 면적, 밀도, 질량, 부피, 물리적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가 오늘 설정할 모델의 외관입니다. 현재 이 머그 바디의 물리적 재질은 스틸, 철이고요. 외관은 스틸 세틴, 그러니까 광택이 있는 매끈한 철의 표면입니다. OK 눌러서 창을 닫고요. 모델에서 특정 페이스를 우클릭 프로퍼티를 누르면 선택한 페이스에 대한 재질과 외관만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피어런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A 눌러주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고요. 먼저 아래쪽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퓨전 360 어피어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재질 중에서 적당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재질들은 디폴트로 세팅된 옵션이 종류와 설정값이 다 다르고요. 또 각각의 텍스처 이미지를 포함하는 재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이 썸네일만 봐서는 렌더링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될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어피어런스에서 여러 재질을 미리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 13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여기서는 페인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서브 카테고리에서 맨 위에 글로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재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쉬운데요. 그냥 필요한 걸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 페인트를 잡고요. 머그 바디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바디 전체가 노란색 칠을 한 것처럼 바뀝니다. 자, 중간에 있는 바디는 흰색을 떨어뜨려 보고요. 만약 모든 바디에 한 번에 같은 재질을 넣으려면 이 브라우저에서 탑노드나 아니면 이 바디 폴더에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됩니다. 자, 빨간색을 잡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탑노드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경고창이 먼저 뜨는데요.
앞서 바디에 적용한 재질이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바디로 표시된 부분을 눈여겨보시고요. 자, 여기서 킵을 누르면 네, 이렇게 앞서 적용했던 바디의 재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적용하지 않았던 바디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하면서, 자, 이번에는 녹색을 탑노드에 떨어뜨리면 네, 역시 경고창이 뜨는데요. 이번에는 리무브를 눌러보면요. 네, 앞서 적용했던 재질이 모두 사라지고 새 재질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바디에 같은 재질을 적용할 때 하나씩 하지 마시고요. 브라우저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디 전체가 아닌 특정 페이스만 다른 재질을 적용하려면 이 맨 위의 Apply to에서 지금 바디로 되어 있는 걸 페이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네, 그 페이스에만 재질이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Apply to는 그냥 바디로 고정을 해 두고요. 자, 필요한 페이스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복수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재질을 드래그 앤 한 군데에만 드랍 해주면 네,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방법이 더 편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재질을 한번 적용하면 인디스 디자인, 현재 디자인에 사용된 재질 리스트에 이렇게 쭉 등록이 되고요. 등록된 재질을 다른 재질로 바꾸려면 라이브러리에서 이 리스트 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청색을 잡고요. 녹색에 떨어뜨리면 네, 이렇게 녹색 부분이 모두 청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 맨 오른쪽 바디를 다른 재질로 바꾸려고요. 자, 노란색 페인트를 잡고 떨어뜨리면 네, 이렇게 다시 경고창이 뜹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바디가 아니고 페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 바디에서 특정 페이스만 다른 재질인 이 빨간 페인트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킵을 누르면 네, 앞서 적용했던 빨간색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네, 한 번 더 해보면요. 자, 이번에는 흰색을 잡고 떨어뜨리면서 리무브를 선택하면 네, 앞서 적용했던 페이스에 적용했던 재질은 모두 없어지고요. 바디 재질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퓨전 360에서 재질의 적용 우선순위는 이 폴더 레벨에서 여러 바디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 각각의 바디에 따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페이스에 따로 적용하는 순입니다. 이 과정에서 킵과 리무브를 적절히 선택해서 빠르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디자인에 사용된 재질을 보면 맨 왼쪽에 스틸 세팅이 있습니다. 얘는 환경 설정의 머티리얼에서 디폴트로 적용된 어피어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예, 다른 재질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네, 여러 메뉴가 뜨는데요. 맨 위의 에디트를 누르면 네, 세부 내용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는 네, 이 재질의 이름이고요. 네, 이름은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적용된 색상은 이 컬러 팔레트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움직여 가면서 네, 원하는 대로 색상을 바꾸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RGB 코드를 알면 더 정확한 색상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컬러 라이브러리를 눌러보면 네, 여기서는 팬톤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OK 누르면 바로 적용이 안 됐네요. 네,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네, 다시 우클릭 에디트 들어가서요. 자, 러프니스와 리플렉턴스를 포함해서 어드밴스드를 눌러보면 네, 여러가지 세부 항목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세부 항목은 여러 재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재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부 항목은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나중에 특정 렌더링 상황이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클릭하고요. 자, 두 번째 듀플리케이트는 복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에디트로 들어가서요. 자, 어떤 세부 설정을 이렇게 세팅을 바꾼 다음에요. 이제 이 바꾼 세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색상만 살짝 바꿔서 다른 부분에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 우클릭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제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에디트로 들어가서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고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클릭 하고요. 자, 세 번째 Select Object Applied To는 이 재질이 적용된 객체를 찾는 기능이고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적용된 부분이 파란색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선택된 걸 지우려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다시 빨간색 우클릭 하고요. 자, Unassign and Delete는 현재 적용된 재질을 삭제하면서 이 리스트에서도 같이 삭제하는 거고요. 자, 클릭을 해보면 빨간색이 사라지고, 자, 이 리스트에서도 그 재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흰색은 지금 여기 리스트에는 있지만 모델에는 지금 흰색이 적용된 부분이 없죠. 이것처럼 사용한 적은 있지만 현재 적용된 게 없는 재질은 우클릭을 해보면 그냥 델리트만 나타납니다.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브라운색처럼 커스텀으로 편집한 재질을 다른 여러 디자인에서 계속 반복해서 써야 하는 경우라면 이걸 따로 저장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우클릭 하고요. 자, Copy to my appearance 얘를 누르면 여기 이 라이브러리에서 이 my appearance 항목을 클릭하면 여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의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등록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연두색의 이 재질을 우클릭하고요. 자, 맨 밑에 Add to Favorite 이걸 누르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습니다. Favorite. 자, 얘를 누르면 여기 보이는데요. 자, 이건 로컬 PC에 절개찾기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PC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클라우드의 이 My Appearance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My Appearance는 이렇게 폴더로 관리하면서 클릭해 보면 에디트, 편집이 가능하고요. Favorite는 그냥 쭉 나열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클릭해 보면 에디트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Appearance를 작업을 하면서요. 이렇게 다른 재질을 계속해서 덮어 씌우게 되면 이 앞선 재질은 모델에서는 더 이상 안 보이지만 이 리스트에는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여러 개가 쌓이면 지저분해지고 이제 관리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이 빈 곳을 우클릭해서 Delete all unused 이걸 눌러서 그러니까 현재 적용된 재질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용 안 하는 재질은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재질을 찾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재질은 지금 클라우드에만 있고 내 PC에는 없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 해도 이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재질이 엄청 많고요. 또 서브 카테고리 분류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 필요한 재질을 일일이 찾아가기가 번거로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서치를 이용해서요. 이름으로 재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퓨전 360 어피어런스 라이브러리에 한 개가 지금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클릭하면 여기 뜹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이름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는 여기 디자인 환경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툴바에서 모디파이를 펼쳐보면 쭉 내려가서 여기 밑에 어피어런스가 보이고요. 그냥 단축키 A 눌러서 아까 렌더에서처럼 그냥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피어런스는 디자인에 쓰든 렌더에 쓰든 어디서 작업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렌더 환경은 실시간 렌더링이 좀 더 실제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엣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페이스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작업은 디자인 환경에서 하는 게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상황에 맞춰서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